우리 저 원장님 한 달에 한 번씩 네. 좀 찍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경매 공부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옆에 또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예, 혜경공주가 오늘은 이렇게 부산 경매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부산 경매학원의 원장님이신 노일용 원장님이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부산 경매 전문학원의 노일용 원장이라고 합니다. 뭐 20년 가까이 이쪽 일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직접 낙찰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경매를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제가 오늘 원장님 도움을 좀 네. 구하고자, 예, 한 달에 한 번씩, 네. 경매 물건, 예. 조금 좋은 물건들을 우리 그 혜경공주 TV 팬들에게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약속하셨어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경매를 우리가 하고자 하면 뭐 이론도 필요하고 실전 또 임장을 다니면서 또 우리가 그 현장도 봐야 하고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뭐 특성상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 물건을 가지고 부산의 좀 핫한 물건들을 네. 가지고 직접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는 그런 코너로 이제 네. 원장님하고 이뤄가면 네. 되겠죠. 예. 그죠?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네, 건 네. 요즘 부산에서 뭐 우리가 부동산 파트가 많잖아요. 네. 뭐 상가, 아파트, 그렇죠, 많이 뭐 있습니다. 공장, 기타 등등. 거기서 요즘 경매 네. 시장에서 좀 핫한 뭐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요? 예. 조정구역 풀리고 나서 네. 수영구라든지 조정구역 풀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차츰 다시 이제 좀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요즘에는 예. 오히려 이제 토지 쪽에는 계속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토지요. 예. 그럼 오늘 어디 뭐 토지 하나 소개시켜 주실랍니까? 뭐 하나 소개시켜 주실랍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도 제일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는 아파트 한번 네. 보죠. 아파트가 제일 좋은 게 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그렇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손님 한 분도 요번에 경매를 받아서 네. 한 분은 전세를 놓으셨고요. 네네. 한 분은 지금 팔려고 지금 한 2달째 이렇게 비워놓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뭐가 혹시 나은가요? 저는 네. 전세를 한번 돌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세금요? 단기로 팔게 네. 되면 네. 뭐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40% 네,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많은 부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좋은 가격 받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제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 길게 보고 맞죠. 어차피 1년만 넘기면 일반 세율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보고 전세 한번 주고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또 전세를 생각하냐면 네네. 지금 응궁이 그 사상하단선이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 완공이라는데 뭐 1년 넘어진다 해도 뭐 지금은 전세 한번 돌리면 조금 다음 시장이 2년 뒤 시장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렇죠. 실물 경기가 엉망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쫓겨는 안다 그죠? 많이 아시네요. 제가 경매를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자 노일용 소장님이 거의 20년 넘게 이쪽 일을 하셨고 또 교육도 하시고 임장도 다니시고 제가 뭐 조금 일찍 와서 원장님 이렇게 경매했던 거 몇 개 보니까 그냥 부러운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매를 어떻게 보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노트북을 열어서 직접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경매 물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 사이트에 들어와서요, 이제 찾고 싶은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 진행되는 물건들 중에서 유찰이 2번 된 그런 물건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찰. 부산도 예. 유찰이 2분이나 된 곳이 있나 봐요. 예, 아파트는 요즘에 기본적으로 2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우측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네. 이제 유찰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유찰 7회, 10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이거 아파트예요? 상가? 아파트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건 종류를 아파트로 선택을 하면요, 네. 이렇게 물건들 2번 유찰된 아파트들이 많이 뜨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뭘 볼까요? 연산 센트럴파크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00638번입니다. 타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매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네. 이제 연산동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연제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입찰을 하는 법원은 부산에 3곳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네. 재성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와 있고. 그리고 명지에 있는 명지와 서부지원이 서부지원. 있습니다. 아, 맞네요. 3군데네. 그래서 네.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제구에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건물 면적이 25.6평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전용 면적, 실평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5.6평이기 때문에 대략 한 분양 평수는 32평 32평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감정 가격은 1억 7,500만 원인데요. 네. 2번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 매각 금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경매에 참여를 할 때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10% 주잖아요. 네네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저가의 10%를 법원에 납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1,120만 원, 그죠? 1억 1,200의 10%인 1,120만 원을 법원에 이제 납부를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자, 채무자 유몽환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 이 집을 경매 신청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네. 여기 임의경매라고 나오는데 임의경매는 경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요. 네. 임의경매는 보통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건을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바로 이제 법원 가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 네네네. 그것이고, 이제 강제경매는 돈 달라고 소송에서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월 24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가격이 감정가 며칠 안 남았다 그죠? 네네,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감정 가격 대비하면 지금 6천만 원 정도, 그죠? 가격이 네. 떨어진 거니까 가격이 많이 네네.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 감정 가격이 시세랑 비슷한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집에는 보니까 지금 김강수라는 임차인이 네. 이제 세입자가 이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2018년 9월 7일인데요. 네. 전입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입일에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집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대항력은 우리가 일반 거래할 때 대항력과 조금 달라요. 아,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 거래할 때 매매나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만 받으면 네.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매에서 우리가 이제 세입자가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다, 대항할 수 네네. 있다라고 할 때는 네네. 단지 전입 신고만 되어 있어서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저당이나 감유나 압류 이런 것들보다 전입 신고가 먼저 돼 있어야 그렇죠, 대항력이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임차인 김강수의 대항력은 18년 9월 7일 날 전입 신고를 했으니까 네네. 그 다음 날 0시인
9월 8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 등기부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 게 네.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인 근저당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네네. 얘가 보면 2018년 1월 25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김강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집에 재입 신고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네. 김강수한테 돈안 줘도 돈을 돼요? 주지 않아도 되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명도비만 주면 되네요. 뭐 이삽이나 이런 것처럼. 혹시 꼭 안 나가고 하면. 네, 그렇죠. 안 나가고 하면 이제 이사비, 명도비 뭐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증금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줄 필요는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학자일자도 같은 날 받았는데 2018년 9월 7일.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학자일자가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학자일자는 대항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학자일은 이렇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 경우에 네.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학자일자는? 네네. 대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 그러면 이 학자일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네. 얘는 지원자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대항력이 네. 발생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네네네. 그럼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 발생하니까 네네. 9월 8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네. 그리고 학자일자는 9월 7일 날 도장을 받았지만 네. 이 학자일자의 효력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9월 8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학자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캐피탈의 근저당 2018년 1월 25일이니까 네네. 얘가 이제 1억 9,800만 원이니까 얘가 돈을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얘 현대캐피탈보다 밀려서 순위가 뒤라서 네. 배당을 못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얘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세입자는 그게 뭐냐면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받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소액 임차인들은 맞아요. 불쌍한 서민들이니까 네네. 좀 제일 먼저 보호를 해주자, 배당을 맞아요.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최우선 면제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금액이 소액이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얼마가 되어야 소액이냐?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달라요. 네네네. 그리고 날짜마다 다 다르고. 네. 근데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근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네네, 세입자 기준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 2018년 1월 25일 기준으로 여기는 여기는 면제 금액을 찾아야 되는. 네네, 여기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아파트니까 있는. 강력시, 네네. 강력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네. 찾으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때 인정이 6천만 되거든요. 이할 때 인정이 되네. 그럼 이것도 되네요. 예. 그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제 일부를 보호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는 이제 최우선 변제를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가 있어서요. 네네. 먼저 이제 일부 조금은 받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는 받아가지 못하고. 예.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임차인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면 돈을 다 안 줘도 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자기 주머니에 그 받은 돈을 넣기 위해서는 네. 낙찰자한테 이 집을 비워줬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도확인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들고 가야 네.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있어요. 그럼 낙찰자는 이 세입자 보고 야, 니 빨리 나가라. 네가 나가야 내가 니한테 명도확인서 써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니도 법원에 가서 돈 받을 수가 있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사비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꼭 4천원 안 줘도 되고 이사비도 안 줘도 되고. 네,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안 줘도 되고 이사비도 안 줘도 되고. 네네네. 예. 그리고 혹시나 뭐 관리비 같은 게 체납돼 있어도 네. 그런 것도 이제 세입자 보고 네가 다 납부하고 나가라. 그래야 명도확인서를 내가 니한테 써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네. 예, 그래서 세입자는 전혀 이 집에서 문제가 없고요. 네. 그다음 등기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돈과 관련이 되는 권리들,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거든요. 낙찰받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등기부도 깨끗해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해 시세를 보시면 될 것 확인하고. 같고요. 예,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특별히 확인할 게 없겠네. 관리비 같은 것도 세입자가 다 부담하고 하고 나니까 하니까. 확인했고. 시세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조언해드리자면 그 입찰하기 전에 네. 미리 집 상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죠. 예. 옛날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을 질러놨더라고요. 그래요? 김에 들어가고 나가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벨 눌러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이 얼마 깨끗한지 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겁이 나서 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벨 못 눌리시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고 벨 누르고 들어가세요? 저는 뭐 들어가지 기본적으로. 저는 문 열어서요? 10집 중에 6집은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유자들보다는 세입자들이 더 문을 잘 열어줍니다. 예. 왜냐하면 소유자는 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쫓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되어야 내가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저는 입찰하기 전에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요. 실력과는 다르시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다 말해주고 나니까 저 같은 초보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욱 들기도 시작하는데요. 그럼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 그죠? 예. 이 물건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세만 잘 알아보시고 확인을 그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래도 아파트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에서 좀 핫한데 이렇게 두 분이나 유찰된다 이런 거는 왜 이럴까요? 잘 못 읽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감정 가격은 1억 7,500만 원이지만 시세는 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바로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이상 있다가 이제 입찰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검색을 하지 못하고 놓쳐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입찰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 입찰된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보고 이건 1억 1,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시세는 한 1억 6천만 원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최저가는 1억 1,200만 원이지만 앞전 금액을 넘겨서 1억 4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여기 보니까 개시 결정일이 2019년 1월 25일 날 접수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때 경매 신청이 됐는데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된 건 2020년 1월부터니까 약 1년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 시세도 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법원 서류 중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예, 이게 법원 서류인데요. 근데 이게 부도션이나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는 상세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 보는 방법만 알아도 그러면 뭐 한 70-80%는 먹고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이 다 정확하긴 않습니다. 오타도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참조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이제 법원 서류인데요. 이게 다운이네. 어쨌든 다운됐네. 이걸 보시면 된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우리가 입찰할 때 그렇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 서류에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이제 시세 가격 좀 더 확인하시고 입찰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경공주 TV에서 노일용 원장님과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또 3월 24일 날 전부 다 부산지방법원으로 또 낙찰받으러 가르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경매 지식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원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좀 찍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경매 공부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겠습니다. 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원장님과 만나서 이렇게 경매에 직접 현장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경매 물건을 보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요.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